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5주 만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5주 전에 168번째로 꼬리를 물었던 곡이 피아니스트 빌리 테일러가 1954년에 낸 라이브 앨범 In Concert at Town Hall이라는 앨범에서 테오도라라는 곡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테오도라는 빌리 테일러의 아내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바치는 곡이었는데요. 이 빌리 테일러라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면서 평생 재즈를 알리고 교육하는 데 힘썼던 선생님 같은 재즈 뮤지션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꽃고무는 빌리 테일러 선생의 50년대 제가 좋아하는 연주 중에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169번째 꽃고무 곡은 빌리 테일러 트리오의 빌리 테일러 트리오 볼륨 2라는 앨범이고요. 1953년 연주를 담아서 56년에 발매가 된 12인치 LP에 담긴 곡인데요. The Little Things That Mean So Much라는 곡입니다. 빌리 테일러 선생이 솔로 뮤지션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이 앨범을 녹음할 때 즈음이래요. 21년생이니까는 1953년이면 한 32살 정도가 되었을 때 나온 녹음한 연주인데요. 앨범명이 빌리 테일러 트리오 볼륨 2잖아요. 볼륨 1도 있어요. 볼륨 1은 52년도 연주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빌리 테일러는 78회전 싱글로 내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러니까 52년도 연주를 주로 모아서 빌리 테일러 볼륨 1은 LP로 나오게 되고, 53년도의 연주들을 모아서 빌리 테일러 볼륨 2로 나오게 됐는데, 오늘 The Little Things That Mean So Much는 볼륨 2에 있는 곡이죠. 볼륨 1, 2에 있는 피아노 트리오 연주들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이분 성품이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굉장히 착하고 부드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아한 피아노 연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템퍼러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년대 음악인데, 그러니까 요즘 음악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세월의 때 이런 것들이 없어, 이 연주에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50년대 초에 이런 연주를 하고 있었다는 거는 뭐 엄청나게 특별한 혁신적인 연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연주를 어디 구석에 라이브 클럽에서 어떤 피아니스트와 트리오가 연주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갈 만큼 오케이.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이렇게 되게 무해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연주여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빌리 테일러라는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뭐 재즈 역사에 길이 남는 엄청나게 유명한 레전드거나 열렬하게 추앙받는 그런 뮤지션은 아니죠. 그렇지. 대중적이진 않지 지금. 네, 저도 뭐 처음 알았을 때 그냥 이런 분이 있구나 정도로 넘어갔던 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분이 되게 은은한 매력이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조금 읽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이 사람은 뮤지션으로서 한 개인의 삶으로서도 굉장히 부러운 인생을 사셨구나 해서 더 큰 매력이 느껴진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 앨범을 낸 게 이제 32살쯤이라고 그랬는데, 이 32살 이후로는 뮤지션 생활을 하면서 재즈를 알리고 방송으로서도 그렇고 공연으로서도 그렇고 대학에서 교육자로서도 그렇고 재즈를 위해서 사신 분인데, 요 32살까지 오로지 뮤지션으로 이제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만 봐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굉장히 음악가장에서 태어나갖고 여러 악기를 거치면서 유년기에 피아노에 재능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고요. 13살 때는 첫 프로 무대를 가질 정도로 말하자면 모든 재즈 뮤지션들이 그랬듯이 약간 신동이셨겠죠.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해요. 그러니까. 근데 피아노 재능을 알아본 음악 스승이 권유로 음악을 하게 되면서 학위는 음악으로 받았다고 하고요. 벤 웹스터 밴드 같은 데서 피아노를 연주를 했고, 그 즈음에 멘토가 되는 피아니스트 아트 테이텀을 만나면서 크게 성장했다고 하고, 프로 뮤지션이 된 다음에 이제 돈 레드먼 오케스트라란 오케스트라의 소속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오케스트라와 유럽 투어를 간 다음에는
그 중간에 결혼도 했고요. 지난 꼬꼬무에서 얘기했던 아내 테오도라와 함께 유럽 생활도 즐기게 되고요.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빌리 홀리데이의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연주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재즈 클럽 버들랜드의 하우스 피아니스트가 돼서 당시 40년대였겠죠. 그 20대에 수많은 비밥 뮤지션들과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스탄 게츠와도 연주를 이 버들랜드에서 하우스 피아니스트로서 그러한 비밥 뮤지션들과 충분히 훌륭한 연주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버들랜드에서 가장 오래 연주한 피아니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49년도 28살 즈음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밥 피아노 스타일에 관계된 책도 쓰셨다고 하고 52년도에는 노래 제목이 굉장히 길던데 I wish I knew how it would feel to be free 라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히트곡도 녹음을 했다고 하고요. 트리오를 결성해서 본격적인 연주 생활을 시작하고 1, 2년 후에 나온 앨범이 이 앨범인데요. 이렇게 쭉 혼자 쫓아가면서 느낀 건데 이런 게 성공이구나 하는 생각이고 이런 평탄함을 가진 비밥 아티스트가 있었나 할 정도로 모두가 굉장히 고생했고 마약으로 힘들었고 이런 세상에 이렇게 무해한 삶을 사셨구나. 팬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흐뭇한 여정을 즐겨오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인상적이고 좋게 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오늘 고른 곡 The Little Things That Mean So Much 53년 12월에 연주해서 54년도에 이제 프레스티지사를 통해서 78회전 싱글로 발표했던 곡인데요. The Little Things That Mean So Much 해석하면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작은 것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제목 그대로 사랑이나 뭐 일상 속에서 작고 소소한 감정들을 아름답다고 찬미하는 그런 가사의 재즈 발라드인데요. 빌리 테일러 선생 작곡인가 했는데 39년도에 스윙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테디 윌슨이 작곡한 곡이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나 말들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굉장히 낭만적인 멜로디를 담은 곡인데 빌리 테일러 트리오가 연주하는 빌리 테일러의 피아노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감미롭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가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냥 그저 한 번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꽃다발 속에 날 잊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작은 꽃들, 잠들기 전에 하는 잘 자라는 말 한마디, 속삭임, 되게 소소하고 담담하고 아주 그 묘한 쾌감이 있는 그런 연주니까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꼬꼬무로 어떤 걸 연결할까 하다가 이 The Little Things That Mean So Much의 보컬 버전 카르멘 맥네가 50년대에 연주한 또 아름다운 버전이 있는데 그걸로 할까 하다가 이 곡을 작곡하신 테디 윌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요. 빌리 테일러보다 한 10여 년 먼저 태어난 선배님인데 테디 윌슨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테디 윌슨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설명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재즈 비평가 스콧 야노우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The Definitive Swing Pianist. 결정적이고 최고의 스윙 시대의 피아니스트다.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912년생이세요. 우리가 보통 시대로서 재즈를 얘기할 때 스윙 시대라고 하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스윙의 왕이라고 하는 베니 굿맨. 베니 굿맨이 이제 소규모 콤보 밴드를 할 때 베니 굿맨 트리오, 베니 굿맨 쿼텟에서 활동을 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1930년대 인종차별이 당연하던 시대에 백인인 베니 굿맨과 흑인인 이 테드 윌슨이 한 무대에 서서 한 앨범에서 녹음을 하고 연주를 한다는 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90여 년 전인 1930년대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같이 함께 연주한 첫 사례 중에 하나다. 최초 그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30년대에 자신의 밴드인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한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 있어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170번째 꼬꼬무는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가 1937년도에 역시 78회전 싱글로 나왔던 앨범 중에 이지 리빙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지 리빙은 뭐 많이들 아실걸요? 그렇죠. 많이 워낙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니까요. 정말 예. 저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수록이 됐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여러 영화에서 이 테디 윌슨 버전이 많이 사용이 된 예가 있죠. 스윙인데 흑인 그루브보다도 그냥 이렇게 스윙 그 자체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맑어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그 음색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네. 이 테디 윌슨이 이제 그의 나이 20대 초반인 1935년 정도부터 자신의 밴드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라고 만들어서 78회전 음반이 나오는 그 브런스윅이라는 레이블에서 여러 싱글들을 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 이 곡 이지 리빙인데 25살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와, 25살의 흑인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오케스트라 밴드를 만들어서 20대 초반부터 계속 곡들을 발표하고 그게 흑인으로서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렇지. 히트하게 된 그런 성공적인 피아니스트로서 밴드 리더로서의 삶을 내기 시작할 때쯤의 음악인데요. 오케스트라라고는 하지만 여타의 그 당시 빅밴드들과는 다르게 소규모 편성의 밴드 구성인데요. 본인을 포함해서 7명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클라리넷에는 버스터 베일리, 트럼펫에 버 클레이턴, 테너 색소폰에 그 유명하신 레스터 형. 그리고 무엇보다 반갑고 눈여겨볼 점은 보컬이 빌리 홀리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 곡으로도 이 이지 리빙이 유튜브에 많이 떠 있는데 처음 발표는 테디 윌슨 오케스트라의 보컬리스트로서 빌리 홀리데이가 피처링을 한 그러한 연주가 이 이지 리빙이라는 곡인데요. 37년도에 발표된 이지 리빙이 2년 전으로 보면은 이 두 분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가 빌리 홀리데이와 처음으로 녹음한 35년도 곡이 있었는데요. What a Little Moonlight Can Do라는 곡인데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버전이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이 두 분 테디 윌슨과 빌리 홀리데이가 쭉 같이 여러 곡들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2년 후에 37년에 낸 곡이 이지 리빙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빌리 홀리데이라는 레전드 보컬리스트의 초기 20대 초반의 활동이 이 테디 윌슨과의 활동으로서 가장 빛이 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곡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 이지 리빙이라는 곡은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던 37년도에 작곡된 곡인데요. 작곡가 랄프 레인저, 작사가 레오 로빈이 같은 해에 나온 영화인 이지 리빙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래요. 영화 사운드 트랙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작곡한 곡이었는데 테디 윌슨의 히스 오케스트라가 자신의 버전으로 연주한 버전이 오늘 소개하는 이 버전이 되는 거죠. 이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가 히트시킨 이지 리빙이 이 이지 리빙이라는 곡이 가지는 템포부터 시작해서 곡의 여러 색깔이나 정서 이런 거를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대중들한테 와서 박힌 이지 리빙이 테디 윌슨의 버전의 이지 리빙이고 그게 그 후에 수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 하는데 이 곡의 정서는 그 테디 윌슨과 빌리 홀리데이가 규정한 그 정서를 따랐다 하는 그런 거죠. 스탠다드를 제시했다. 그렇죠. 빌리 홀리데이 팬으로서 빌리 홀리데이의 이 21~22살의 보컬이 너무너무나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사가 이래요. 당신과의 사랑만 있으면 삶은 평온하고 편안하고 다른 무엇도 필요치 않다. 그냥 이지 리빙이다. 너와의 사랑만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랑에 대한 낙관, 그런 뿌듯함, 편안함 이런 걸 노래하는 이 곡인데요. 빌리 홀리데이의 목소리만 많이 가지는 그 음색만이 가지는 어떤 그런 독특한 톤이 있잖아요. 그게 20대 초반부터 잘 살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밴드보다 약간 살짝 느리게 노래하는 듯한 그런 빌리 홀리데이 특유의 그런 보컬 스타일. 이 빌리 홀리데이가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찬미 뭐 이런 거면은 굉장히 밝게 노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절제된 감정으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당시 보컬리스트들이 가지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부분의 그 빌리 홀리데이의 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빌리 홀리데이가 한 이 해석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는데, 챗 GPT에 이 곡의 빌리 홀리데이의 해석에 대한 질문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 GPT한테 깜짝 놀랐는데,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이 곡에 결정적인 표정을 부여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이 곡에 결정적인 표정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다시 물어봤어요. 그 말이 너무 좋은데, 그 출처가 어디냐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출처는 없고 제 생각에 그렇다고 제가 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야씨, AI한테 깜짝 놀랐네. 이게 되게 표현이 좋잖아요. 결정적인 기계가 하는. 그래서 야씨, 챗 GPT 놀라운데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데, 하여튼간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 노래 전체에 대한 이 버전의 테디 윌슨의 오케스트라가 그 밴드들이 하는 표정과 그 표현과 빌리 홀리데이의 보컬이 이 곡에 완벽한 표정을 부여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버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3분 정도 되는 짧은 곡이지만 이 버전이 가지는 이 곡의 어떤 구조, 빌리 홀리데이 보컬을 보좌하는 밴드 연주의 퀄리티인데요. 테디 윌슨의 피아노로 시작을 하고 버스터 베일리의 클라리넷, 그리고 레스터 형의 테너 색소폰이 쭉 이어가다가 1분 30초 이상이 전주고요. 보컬이 1분 30초 해서 축구 전반전 후반전처럼 전반부는 연주, 후반부는 보컬과 연주. 이 그들의 즉흥 연주가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뛰어넘는 빌리 홀리데이 보컬까지 해서 이 3분 안에 재즈란 음악이 그 당시에 3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특이한 구조에 이런 훌륭한 연주와 보컬이 담겨있는 아주 그 엑기스의 30년대를 대표할 만한, 그러니까 30년대 우리가 얘기하는 여타의 빅밴드들, 카운트 베이시나 듀크 엘링턴, 이런 빅밴드 말고 이런 소규모 편성에서의 그 30년대 재즈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제가 또 좋아하는 빌리 홀리데이의 보컬만큼 좋아하는 레스터 형 선생의 20대 중후반의 테너 색소폰. 레스터 형의 우리 연주를 들으면 50년대 이후에 그 굉장히 나이든 시기에 연주를 많이 이제 그때 50년대, 40년대부터 50년대 기록으로 많이 남는 음반들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 30년대 레스터 형의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러한 훌륭한 테너 색소폰 연주도 이 곡을 들어보시면서 꼭 감상하셔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90년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소개를 하면 누구한테 이렇게 얼마나 다가올 수 있을지 너무나 고색창연한 연주가 아닐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요소를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흔치 않은 명연주구나 하는데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